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재밌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셀트리온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셀트리온 싫은 것도 아니고, 공매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그 다음에 셀트리온 두 회사의 전략,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 있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니라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회사에 둘 중에 고른다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공매도, 외국인, 내부 관계, 그다음 분식회계 이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딱 그 두 회사의 전략을 보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하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회사죠. 그냥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삼바가 있고요. 여기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회사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회사의 전략을 한번 보자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CMO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삼바는 CMO만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다 같은 걸 했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체 개발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3반은 CMO 확장. 이렇게 두 개가 넘어갔어요. 셀트리온이 꿈꾸는 그 바이오의 미래가 있을 것이고, 삼바가 꿈꾸는 바이오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셀트리온도 예전에 7,000원대 우회 상장해가지고 그때부터 송도에서 그때는 사람도 발신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화학회사가 주가 되었던 회사 시대였고 바이오가 조금 위축됐던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 삼바도 이제 상장을 하면서 처음에도 긴가민가 하고 이건 거품이다 어쩐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이 두 개가 완벽한 차이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잘하는 거를 더 잘하자, 이 게임이에요. 여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멀티플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체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미 그걸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술력이 없는 회사야, 이거 그냥 만들어주고 찍어주기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이오 산업을 제껴놓고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그다음 화학 산업, 장치 산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그런 선례들이 있죠. 실패했던 사례들, 좋은 사례들을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삼바를 택할 것 같아요. 제가 삼바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보면은 우리 회사의 위탁을 못할 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주를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원하는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고, 셀트리온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우리도 자체 개발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라는 건데,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화학회사 같은 경우에 스페셜티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솔브레인, 동질세미캠 이런 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고객의 범위를 건드리는 회사가 있고 고객의 범위를 건드리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스페셜 화학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A라는 물질을 다른 데서 A, B, C, D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또 다른 스페셜을 만들어서 이거를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데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해봤더니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서는 요걸 건드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사의 먹거리를 침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의 축소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정보 공개 자체가 안 됩니다. 정보 공개가 더 단절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A에 대한 규모 경제 달성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B라는 것이 안 되겠다.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또 여기를 침범합니다. 그리고 또 A는 또 다른 B가 나 B만 만들었는데 A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고 또 A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영업이익률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회사가 확장을 못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회사는 나는 고객의 범주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딱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세계 넘버 1, 2를 차지한 다음 그 다음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M&A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 생각이 들고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뭐 그런 거에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삼바를 택한다는 거죠. 다 떠나서 왜? 자,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회사는 셀트리온 말고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던 뭐 화이자라든지 많죠. 미국에 많죠. 자,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자인데 자,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은 CMO도 하는데 CMO가 고객을 침범하는 CMO로 하는 거죠. 이게 내 정보가 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CMO로서의 가치보다는 정말로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우선으로 둡니다. 근데 그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 말고 할 때가 많거든요. 네, 많아요. 자, 삼바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야, 쟤네는 기술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62만 리터예요. 4공장까지. 그러면은 지금 가동률이 70%입니다.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한 1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공장이 이제 증설되면 이게 100%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세계 1위예요. 근데 시설 투자를 보게 되면은 삼바가 계속 시설 투자를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이 시설 투자를 한 데 있어가지고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바를 대신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의 중점은 바이오시밀러인데 바이오시밀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삼바 같은 경우에는 CMO를 누구보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바는 그걸 노리는 거죠. 근데 교묘했던 건 뭐냐면은 셀트리온이 여기서 확장을 하면서 이걸 나눕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을 나눠요. 이건 왜 나누냐? 영업권을 준 거죠. 영업권을 준 겁니다. 단순히 그 차이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두는데 바이오 에피스를 두어요. 바이오 에피스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개발하는 회사예요. 파일럿 완성까지 물질을 그거를 일단 만드는 그 과정까지 자회사를 뒀습니다. 이게 물론 100%가 아니지만은 50%지만은 얘는 그냥 여기서 선을 그은 거예요. 회사가 다르다. 자회사지만 그래 다른 회사다 라고 나눈 거고 얘는 셀트리온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나눴어요. 전략이 아니라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좋다 이거예요. 셀트리온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죠.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갈 거죠. 삼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개발 위탁까지 하던지, 그죠? 점점 이게 진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원래 바이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보면은 맨날 그 뭐 수십조 투자해가지고 뭐 영업이익률 10% 달성하고 12% 달성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고 했는데, 이거는 뭐 공장 뭐 1조 몇 조 투자하면은 그냥 캐파가 1위에요. 아직 삼성급이 뛰어들 그런 사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 CMO 자체가 몇 조 투자해가지고 풀캐파 되어 있고, 아니 뭐 반도체도 만드는데 이거 바이오 화학 설비를 못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하는 장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20에서 4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는데 이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을 보자고요. 입장을 봤을 때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거는 바이오시밀러에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CMO에 투자하는 겁니까? 이건 바이오시밀러에 투자하는 거예요. 삼바에 투자하는 거는 CMO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냥 위탁 생산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의 위탁 생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죠? 삼성전자 투자한다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다는 거고, 인텔에 투자한다는 것은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 인텔이 있냐고요? 우리나라 인텔이 물론 셀트리온이지만은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 안 하고 어디 투자합니까? 애플에 투자하거나, 또는 TSMC에 투자하거나, 또는 엔비디아에 투자하거나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고 확장성도 큰 것이 과연 어디냐인 거예요. 셀트리온의 확장성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를 잘 만드는 거, 거기에 확장성이 제한이 되어 있고, 삼마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얘 다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캐파는 계속 늘리지만 캐파가 1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적정 주가를 표현을 할 때 풀 캐파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의 멀티플이 한 4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8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적정 주가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보시면은 40배리 정도를 또 줘요. 지금 거의 최대치거든요. 멀티플을 주는 게. 그러면은 40배를 준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적정 주가가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7천억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4천억이니까 이건 맞단 말이에요. 자, 알겠는데 지금 그 매출액 자체가 정말로 내 손에 다 털 수 있는 매출액이냐 이거예요. 지금 관계사랑 포함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이랑 포함해서,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영업을 이익이 나는 구조를 봤을 때 인건비가 이거밖에 안 돼요. 1조 5천억의 매출액을 내는데 인건비 자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676억. 셀트리온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더 연구원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주요 포인트냐? 매출액이 안 나거나 매출액이 정체가 됐을 때 이 인건비,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네. 인건비가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그 사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대한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를 하고 그냥 우리는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됐고,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비도 보면은 1200억씩 듭니다. 네. 좋은 현상이죠. 연구개발 많이 하는 게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그거 대비 연구개발 안 해도 매출액이 많이 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좋은 거죠.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되면은 연구개발비 자체가 뭐 없어요. 왜 계정이 없는지 전 모르겠지만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광고 선전비. 삼성이 광고 선전비가 많기로 그래도 유명한데 광고 선전비 자체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관비 자체가 사업구조의 전략으로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셀트리온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판관비를 많이 내면서 물론 그게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뭐 재고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손을 내가 다 털 수 있는 매출액인 거예요. 영업이익이. 하지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엮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합병이 됐을 때도 또 그거를 청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셀트리온의 재무제표는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모든 재무제표를 연결해서 했었을 때의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뭐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좀 커질 수 있어도 그 전체적인 그 재무제표의 흐름은 지금의 셀트리온보다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2024년도까지가 지금 캐파의 확장성이라고 봐요. 캐파의 확장성인데, 자, 그 다음에, 야, 너무 기술력이 없지 않냐? 라는 건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술은 사면 됩니다. 간단해요.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기술을 사지만은, 저는 이제 2024년도까지 삼바가 그 기술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내가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R&D의 개념이 아니라 양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점점 더 커가는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대박을 노릴 수 있겠지만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점점 성장하게 나가는 모습, 정말 바이오시밀러의 1위가 되는 거를 보고 싶다. 그거는 그냥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투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버냐, 잘 벌지 않느냐, 이 회사 말고도 더 좋은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대안이 있지만 삼바가 지금 추구하는 전략으로는 대응할 회사는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간에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어차피 계좌가 증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여기서 셀트리온을 뭐 15년 전에 갖고 있고 뭐 10년 전에 갖고 있고 이거는 논외입니다. 사실 그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웅진 코이가 있었습니다. 코이, 야, 그 정수기 뭐 렌탈 해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돈을 엄청 잘 버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캐시카우였습니다. 왜? 정수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정수기를 렌탈해서 회사의 성장성 자체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눈으로 보는 그런 꿈, 물론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에 들어갔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느냐가 가장 이 주식 투자에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좋아할 수 있는 건 맞지만은 조금 주말이나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환기를 한번 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어쨌건 저는 공매도 세력도 아니고 전 대주 매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전에도 셀트리온에 관련된 영상들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상에 대한 그 단계들 이런 것들도 영상도 올렸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바이오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비싸 보일 뿐입니다. 일단은 너무 역정되지 마시고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건전한 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